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염심 중에서 집상응염이 끝나고 오늘은 부단상응염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주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또 마음이라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해서 지금 말도 하고 보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보고 듣기도 하고 뭐 말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 이렇게 물건도 있고 고기 덩어리도 있고 또 흔적 없는 정신 덩어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생을 걸고 뭐 머리까지 이제 깎고 가사를 읽고 이렇게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치밀하게 공부하는 데 그 하나의 그 기대 가지고 일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 공부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참석하시고 계속 오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여기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가름이 되고 또 이제 맛이 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전문적인 용어는 일반 사람들한테 갖다 붙이면은 저 뭐 하는 소린가 싶어서 향해서 아마 알아듣지를 못하실 거예요. 사람이 그룹이 있으면 한경에 보면은 그룹이 고기만큼 자기 언어를 써요. 제 강의 중에 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한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잎으로 된 나무도 있고 나무 잎사귀 썼나 말이에요. 잎사귀를. 또 꽃으로 된 나무, 꽃나무도 있죠. 꽃만 보는 나무. 그리고 또 열매만 이렇게 따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뭐 종이 만들든지 땅나무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옷을 뺏겨서 쓰는 것도 있고, 나무 껍질을 쓰는 것도 있고, 또 알맹이를 쓰는 것도 있고, 꽃으로 쓰는 것도 있고, 향으로 쓰는 향나무도 있어요. 나무도 향나무도 있고, 잎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 하나가 있어도 색성향 미촉법이 다 있다. 이게 색으로 쓰는 나무가 있고, 왜 오칠 같은 건 이렇게 그 나무에 황칠, 오칠 나무 있잖아요. 그 칠나무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쓰거든. 그리고 왜 되게 인간 못된 거는 그 푹 삶아가지고 수초로 만들어가지고 수도 있잖아요. 그 죽지도 못해. 또 수서 묻어놨다가 또 끄집어내가 또 태우고 쓰기도 하고. 수치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임이 각양각색인데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로봇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로봇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는 언어가 통해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해요. 약사는 약사들끼리 자기가 언어가 통하고 예를 들어 바둑 두는 사람들 바둑 두는 사람들끼리는 통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게임은 요즘 해보신 적 있어요? 강선생님 게임 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게임 못하는 사람들은 뭐 반송장이라고 그래 보면 돼요. 그 이 시대하고는 그 MZ 세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죠? MZ 세대를 또 잘못 발음하면 MZ 세대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게임 하는 사람은 게임 하는 대로, 그래,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된장은 된장대로, 다양한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귀신론을 하는 대목이 내가 이제 얘기한 적은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기 카메라가 저렇게 찍듯이, 저건 찍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무덤덤하죠? 아까 무진 스님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왔나? 스님은 소임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가지고, 스님은 요 뜯기는 게 소임이라서, 거기 있어가지고 멀리 있으면 내가 뜯기가 좀 힘들잖아.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재미가, 얘기인 즉슨 재미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강의하다 보니까 이 불교에 지식적으로 다가서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귀신론 같은 경우는 너무가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미가 있고, 뭐, 이 꽃이 피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 또 실록이 새파란 잎사귀 돋아나잖아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5월의 실록. 아, 그렇구나. 그렇게 꽃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 잎이 퇴색돼 가고 깡마르고 하듯이 인생도 그와 같구나. 아,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에서 인연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 있구나.
절대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연을 벗어났다고 하고, 그거는 절대라고 하는 건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닌 거예요. 그걸 진공이라고 하고 진여라고 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상대적인 말을 흔히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생멸. 그 인연생멸 중에서 내려가는 얘기 어렵진 않죠.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 인연생멸을 유전연기라고 해요. 그걸 역차순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힘쓰는 것을 함멸연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입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처럼 느껴버려야 돼요. 느껴버리면은, 이렇게 느껴버리면은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건 전혀 상관없고, 이 온 천지의 봄날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듯이 내 인생 전체의 생명이구나 하고 여기서 알아지는 게 소중하거든요. 아프고 안 아프고 또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인연을 따라서 돌아야 돼요. 늙으면 아파야지, 그죠? 아, 그렇잖아요. 아, 차가 오래되면 고장 나지요. 새 차가 고장 나는 건 조금 저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와 생주이멸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그것이긴 하지만은 가득하구나 이런 걸 조금 이제 느껴야 새가 창공을 날 때 뭐 의도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만 하니까 날고 무심해서 무심하게 난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관점을 살펴볼 때 마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조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는데 그것이 식으로 분별하는 지혜로 버무려져가 있는 것을 그 지혜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곱게 지혜라 그 유식이죠. 의식이 곱게 작동하는 것을 아래아식이라 하고 조금 더 미세하긴 하지만은 생멸하고 바깥에 분별 사실하고 같이 작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말라식이라 하고 완전히 마음도 아닌 마음.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교문선생님 하는 거 봤죠. 이거 지금 교정반대 2차 교정 이 정도면 이래가지고 꼭 그걸 짚어야 되겠나. 마음 아프게. 그런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무자비하잖아요. 남을 꼭 막 집어 뜯고 이런 스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분별 사식을 가가지고 그게 화내고 탐심내고 이런 게 사람 왜 없겠습니까만 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럽고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지게 돼가 있어요. 귀신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와 같이 점점 본래의 고운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어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은 기쁨과 슬픔이 못 느끼는 마네킹 같은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거든. 그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고 누구보다도 더 기뻐한다. 왜 그러냐면 암안심이 없고 내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동체 대비심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본심에 가까운 거고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분별사식이다 이거죠. 대부분에 보면 분별사식을 쓰면서 뻔뻔 실어가지고 악착같이 달게 들거든. 내가 와 이러는 거 내가 강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자, 저번에 우리가 책을 냈어요. 어디 문수지남도 책 이거 내지 말자. 이거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곱게 해가지고 좀 잘해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000권을 찍어야 됩니다. 거품을 물고 막 나는 10권을 더 줘야 됩니다. 쓰고 그게 아니고 잘 찍으면 줄게. 아니 지금 내가 급하다고 막 야, 그 산불을 덜불처럼 일어나더만. 그래가지고 간신히 말려가지고 요즘 이제 해보니까 자꾸 교정해보니까 너무 틀리가지니까 차라리 스님 안 찍은 게 다행이네요. 이제 와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욕심인데 하여튼 화내고 탐내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고 탐낼 때마다
내 수준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걸 갖다 부득부득 내려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당연히 우리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법령을 배우는 것이라. 바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음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저분하게 문드러져가지고 음식이 요 정도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음식이지 조금 더 지나쳐버리면은 상해버리면 음식이 아니잖아요. 쓰레기죠. 마음도 어느 정도 여기 상속식 이하로 넘어가, 상속식 이하는 뭡니까? 식원 밑에 수원, 상온, 행온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은 상한 음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상한 음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쓰는 즉시 사람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탐진치는 독이다 해서 삼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하고 무심한 쪽으로 자꾸 땡겨오는 거는 참선 쪽으로 자기를 땡겨오는 거는 본심에 가깝게 쓴다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 중에서 밑에 거는 논할 게 없다. 집상응념 이하는 집치상 밑에 뭡니까? 계명자상이라 했잖아요. 제가 계명자상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엎어진 물과 같고 깨진 그릇 같다 했어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을 저지르고 말겠다고 하는. 그 연쇄살인범 것도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문드러진 마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추설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마음의 흔적이, 자비심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저 밑에 집상응념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집상응념 이하는 얘기할 거 없다 했잖아요. 제가 오직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수화하면 누가 공부하라면 공부하라 오직 하지 말아라.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와봤자 내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냐면 내가 소고기를 좀 먹었다 하면 아이고 그 선생님 소고기 먹더라고. 소고기 먹어야지. 왜 먹어야 돼요? 일제 중세가 아니고 소우자 절에서 절사자 절에서 특별한 날 소고기 먹는다. 부위별로 먹는다 해서 특별 다를 영자에다가 칼도자 한 부위 한 부위 딱 잘라가지고 분별 여덟 팔자 다 칼로 딱딱 분할해가지고 맞기는 뭘 맞아. 소우자 우리 또 우리 문화해설사님 이거 이제 해놨다가 절에는요 소고기 먹는 날이 그게 아니고 절에서 소가 경일거면 특별한 날이야. 우의독경하는 날. 자, 그와 같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남의 그런 행동 거지 있잖아요. 한 번도 나를 못 보고 이상하게 자기 기준에 판단해서 자꾸 이상한 짓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붕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오지 마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에요. 와도 반갑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받아들일 수준이 따로 있다. 받아들일 수준이 전혀 따로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부단상응념이 여기 수원이죠. 뭘 수원이라 이게. 시곤이지 시곤. 상 낚으니까 그냥 바로 낚여버리네. 집상응념, 그 다음에 부단상응념.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의 본지 풍광을 잃어버리고 오염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오염된 정도가 집상응념까지 밀려났느냐? 너무 크게 그죠? 자, 빨래를 할 때 처음에 세제를 그 세제 엮고 빨래하기 전에 뭐 이렇게 애리야 이거 뭐라 하노? 옷깃이나 소매나 이런 데다가 그 떼꾸정물 이렇게 손으로 비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다 비누칠을 많이 하고 거품이 이렇게 나야 때가 빠지죠. 거품이 나야 때가 빠지죠. 그럼 거품이 왜 나야? 거품이 많이 나면 때가 잘 빠지죠. 꼭 그렇지는 않대.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거품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척하는데 왜 세척이 됩니까? 돌대가리입니까? 아니 우리 빨래하면 거품 일 나잖아요. 거품 일 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품 일 나는 거 씻으면은 잘 그거 때꾸정물이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예?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산다고 살이 좀 많이 쪘다. 아유. 거품이 일어나는 거는 바깥의 공기와 이것을 차단시키잖아요. 공기, 외부 산소, 공기와 이걸 중간에 거품이 있으면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학적인 결합이 분리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되죠. 거품이 이렇게 푹 있으면은 지가 이게 안 빠질라든지 이게 분리돼 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별거 다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빨래할 때 그 비누에 거품이 일어나는 거는 외부체 공기하고 차단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그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마트 할 때부터 안 배워놓으니까 계속 머리가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나중에 기름때는 어떻게 빼고 얼룩은 어떻게 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여기 그렇습니다. 먼저 바깥으로 굵은 때 아시빨래라고 아세요? 그 애벌 구이, 그 도자기 할 때도 애벌 구이 하는 거. 애벌 한번 구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약 발라가지고, 야무지게 또 굽고 이랬지요. 그, 굽는 강도가 또 그 도자기 할 때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자기는 더욱더 단단해지죠. 800도쯤 굽으면 온기밖에 안 되잖아요. 질거를, 아프리카 아들. 보통은 한 1300도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올라갈수록 이제 수행할 때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아식 정도 강도 할 때는 식음 전폐예요. 무생법인 위로 올라갈 때 있잖아요. 어중간히 떼중간히 해가지고 연습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용맹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두문불철, 하늘을 봐도 하늘이 안 보이고 땅을 봐도 땅을 안 보이고 당연히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식음전폐, 두문불철, 우리 선녀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젊은 날에 누구든지 스님들은 다 겪어보고 수행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보면은 집상응념은 굉장히 아시빨래 해가지고 대충 이제 그 김장 담글 때도 그 흙까지 이렇게 묻어가 있던 그 배추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따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따듬고 그 다음에 속 쪼개가지고 또 이게 소금에 절이고 그죠? 그것도 물기 쪽 빼가지고 너무 또 오래 놔가지고 쓰게 만들지 말고 자 그래가 좀 숨 죽여가지고 그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진스님처럼 저렇게 내인데 파닥 끓이고 달게 되면 뭘 뿌려야 돼요? 소금에 푹 좀 염장을 좀 해. 아니 그냥 좀 해줘. 그냥 좀 죽어줘. 숨 죽어줘. 그러니까 저렇게 파닥파닥 올라오니까 자꾸 숨을 죽여야지. 오늘 성천 스님 죽이려다 저번에 이제 무진 스님 안 왔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 놔두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소금을 딱 뿌려가지고 숨을 빡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어떤 사람 소금에 숨 덜 죽여 넣으면 김장해 놓으면 밭으로 가쁘잖아. 참. 자, 그와 같은 상태하고 그 살을 견주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 이렇게.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집상응념은 뭐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고통스럽다는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고통이라든지 자기의 얄팍한 인생의 달콤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고 사는 형태 있잖아요. 그걸 집상응념이라 하는 거예요. 집착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보통 다 떨어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살짝 올라오면은 부단상응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유출돼서 나오는 거라. 생각이. 그러니까 저 바다의 파도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부단상응념은 시곤이고, 오늘 이제 할 대목이 뭡니까? 분별지
상응념이잖아요. 요것은 사는 없고 프로그램이 이제 확실한 거예요. 분별지 상응념은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뭐 스위치 정도라고 했죠. 자동으로 사람 들어가면은 불이 훅 들어오고 좀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죠. 그래서 수암에 가면 이제 타이머라고 하는 그 저기 장치를 하나 물론 저녁 몇 시 되면은 불이 자동으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와요.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지가 자동으로 꺼져요.